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육대 사범대 면접시험에 종종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여러분, 독서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고 계십니까? 생활기록부에 보면 취미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독서와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영화 감상 정도입니다. 여러분, 독서는 글을 읽는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글을 읽는 것이 바로 독서겠죠. 취미가 독서다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겠네요. 고통 없이. 그런데 제가 가끔 보는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독서는 즐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독서는 빡세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은어까지 쓰셨습니다. 빡세게가 은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게, 강하게 라고 하는 의미겠죠. 최재천 교수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견 저 역시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열하게 일하는 것처럼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책을 지은 작가는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만들어낸 역작이기에 그렇게 쉽게 누워서 편안하게 비스듬히 앉아서 읽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가가 치열하게 당신의 평생 결과물을 책으로 묶어냈다고 해서 우리 독자들이 그 작가와 똑같이 치열한 감정으로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독자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내용을 쓰더라도 그것은 결국 독자의 선택 아닐까요? 치열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누워서 비스듬히 음악을 들으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접근해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에 누워서 비스듬히 음악을 듣고 영화를 감상하면서도 그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이것이다 라고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교수의 강의, 또 유명한 교수의 서적,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강의와 또 그분의 서적이 나의 정신세계를 모두 담보할 정도로 또 강제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작가, 저자와 당당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천 교수가 빡세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재천 교수님의 방법이고, 저 김왕식은 여러분들이 저자와 작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독서하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밑줄을 긋고 또 그 옆에 여백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꼼꼼하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작가의 생각의 차이를 또 노트에 옮겨 적고 하는 적극성을 띤 독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필, 볼펜 하나도 체크하지 않고 깨끗하게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왜 책을 그렇게 읽니?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깨끗하게 읽은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책을 지저분하게 읽었니?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서하는 방법, 공부하는 학습법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자네는 독서를 어떤 방법으로 하니? 그리고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할 것이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이 공부한 방법, 독서한 방법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유명 교수의 이야기, 서적에 나와 있는 것,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항식의 이야기는 맹신의 대상이 아니라 참고의 대상일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작가의 입장에 섭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또는 소주제목을 꼼꼼하게 보고 나름대로 책을 덮습니다. 나라면 이것을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그리고 나름대로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는 길게 하진 않습니다. 약 한 500자 정도? 여기에서는 나는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또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결말로 삼을 것이다 정도를 한 3, 4분 정도 저 혼자 저자와 대결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치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야말로 저자와의 대화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글을 읽게 되면 매우 편안하게 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왜 그럴까? 내 생각이 좀 모자랐을까? 아니면 작가 생각이 뛰어난가? 아니면 작가가 내 생각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독서를 저는 이렇게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나 구술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또 상대가 듣고 싶고 읽고 싶어 하는 글이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 올려드렸죠. 어느 어머니가 딸과의 다툼. 어머니는 꼭 교대 가서 초등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딸아이는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짧게 영상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약 9분 정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장 내세울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교수 즉 채점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금상첨화는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채점하는 채점관의 생각이 일치된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세상에 나갔을 때 보편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러한 독서 방법 참 좋겠구나, 그러한 학습 방법 참 좋은데 나도 참고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독서 치열하게 빡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작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미소 지으면서 편안하게 대결하는 모습, 게임하는 모습, 이것도 좋지 않을까요? 또 아주 꼼꼼하게 입질 치면서 정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스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고 여러 번을 반복해 보면서 여기에서는 무엇이 문제인데 두 번째 볼 때는 이 부분을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가늠하면서 읽는 것도 독서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재천 교수님의 빡세게 독서하는 방법도 존중하지만 또 제가 작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결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것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